자, 보세요. 요거 비교해 봅시다, 이제. 집행이 종료된다는 말이 뭐이고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니까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만약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2년 동안 감옥 갔다 온다 그 말이죠. 그럼 집행이 종료된다 그 말은 선고받은 형기가 현재 2년이죠. 2년 형기가 만기가 되어야만, 형기가 만료가 돼야, 만기가 되어야만 그때 집행 종료예요. 집행이 면제된단 말은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면제가 되는 것. 그 형기 만료가 되는 것은 집행 종료예요. 그럼 2년 선고받은 자가 감옥 갔죠. 형기 만료가 된다 그 말은 만기 석방 받으면 만기가 돼야 한대요. 만기 석방이 형기가 만료된 날이죠. 그러면 형기가 만료되는 집행이 종료됐다고 만기 석방 받으면 다시 몇 년? 만기 석방 받고도 몇 년? 3년이 경과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고. 근데 집행 종료 사유인 형기 만기가 되는 집행 종료는 이게 시험 나는 게 아니고 가석방이 시험 나와요. 가석방, 요 석방 두 가지가 형기가 만료되는 집행 종료인데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가 안 됐다고 2년 선고 받았죠. 살다가 임시로 정상 뭐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교도소에 있다가 중개사 자격증 따면 가석방 요건이다 이러더만요. 열심히 살았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형기 2년 만기되기 전에 가석방 받았죠. 가석방 받은 현재 형기가 만기됐어요. 남은 기간 있나요 없나요? 가석방이 시험 나는 것이 가석방 받고 바로 3년만 경과하면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선고받은 자녀 형기가 있나요 없나요? 항상 남은 형기가 있는 것이 뭐다? 가석방이요. 그러면 가석방은 문제가 두 개 질문이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년 복역 중 가석방된 자는 몇 년이 경과해야? 2년 선고받은 사람이 1년 복역 중 1년 살았으니까 자녀 형기 몇 년? 1년이 경과해야 집행이 종료되죠. 다시 몇 년? 3년. 항상 남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징역 검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3년이 경과한 때 결격에서 벗어난다. 가석방이 된 자는 3년만 경과하면 벗어난다면 안 돼요. 항상 뭐가 있다고? 자녀 형기. 가석방을 잘 이해하시고 집행 면제가 된단 말은 2년 선고받았죠. 복역 중에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들어보셨죠? 특별사면이야. 특별사면이 특사입니다. 그러면 특별사면 받고 지금 나왔죠 지금? 이건 집행 종료가 아니고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 사유니까 남은 기간은 뭐 해주겠다고? 면제시켜 주겠다고. 특별사면 받으면 남은 기간이 면제되었죠. 그러면 집행 면제가 되었다 같은 말 특별사면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만 경과하면 된다. 여기는 자녀 형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항상 자녀 형기를 다 하는 것은 뭐만? 가석방만. 사면 중에는 일반 사면도 있다 그랬죠. 일반 사면은 뭐 절차적으로 보면 이건 국회 동의 필요 없이 특별 사면할 때 특별은 제한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국민의 심의만 거쳐서 특정인을 풀어주는 게 특별 사면이에요. 여기는 국회에서 풀어주는 게 일반 사면. 사면 대상인데 일반 사면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번 국회 회기 때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풀어줍시다. 그게 일반 사면이에요. 일반 사면 받게 되면 효과는 뭐인가? 이걸 없애줘요. 선고받은 사실을 없애줘.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면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선고받은 사람이 결격이죠. 그래서 일반 사면은 선고 효력 없으니까 일반 사면 받은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 특별 사면하고 일반 사면 구분하시고 선고유예 받은 자도 결격 사유가 아니죠. 검고 이상의 형에 선고유예 받았다. 결격입니까?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가 아니죠. 결국은 선고받은 자만 결격이지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선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고받은 자기 때문에 항상 결격이죠. 언제까지? 유예기간. 징역 2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한다. 몇 년간? 유예받은 유예기간만 결격. 집행 종료하고 면제를 먼저 구분하시고 3년은 공통이죠.
가석방하고 특별사면 다른 거요. 특별사면하고 일반사면 다른 거요.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다른 거요. 이런 것만 개념 구분하시면 돼.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결격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 뭐만 찾으시면 돼. 집행이라만 단어만 찾으시면 돼. 집행이라는 단어 찾으시면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포함된 게 집행이에요. 뭐만 확인하시면 돼. 집행 종료 3년이 경고했는가, 면제 3년 경고했는가,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가 경고했는가 이렇게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석방을 묻고 있는지 특별사면 묻고 있는지 특별사면 묻고 있는지 일반사면인지 구분하시면 돼. 책 봅시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1번 있죠. 72페이지 하단에 박스 밑에 1번 검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끊으셔야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집행 동그라미 종료된 날 몇 년? 3년. 집행 동그라미 면제된 날 몇 년? 3년이죠. 옆에 페이지 73페이지 박스 밑에 니은 집행 종료 집행 동그라미 종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죠. 가번의 만기 석방은 형기가 만기되었죠. 더하기 몇 년? 셋째 줄 만기 석방된 자는 만기 석방일로부터 3년만 체감되죠. 시험은 나가 나온다는 거죠. 가석방이 시험 나온다는 거지. 가석방 나오면 자녀 형기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7번째 줄 따라서 있나요?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이 뭐예요? 자녀 형기 경과하면 그때 집행이 종료된 것이죠. 그때부터 자녀 형기 경과한 때부터 다시 몇 년? 3년. 공식처럼 적으시면 나번에 가석방 밑줄 하셨죠? 뭐 더하기 3년?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적으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은은 밑에 디귿에 보시면 집행 동그라미 면제된 날부터 3년은 가부만 체크하시면 되죠. 맨 밑에 특별사면은 남은 기간 면제되었죠. 몇 년만? 3년만. 그래서 넷째 줄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박스에 일반사면 있죠. 일반사면은 결격이다 아니다. 박스 안에 5번째 줄 뒤에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일반사면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박스 안에서 맨 끝에 5번째 줄 끝에 일반사면 받은 자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거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7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검거 이상의 형에 다 필요 없고 어디 동그라미? 집행 동그라미 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이죠. 니은 검거 이상의 형의 밑줄 집행 유예 받은 자 집행 동그라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므로 예를 들어 형법 위반하여 징역 1년형 그건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뭐만 동그라미 하시고 집행 동그라미 하시고 유예 몇 년? 2년 받으면 몇 년만? 유예 기간이 2년만 결격이다. 디귿에 5번째 줄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이다 이다. 그러니까 집행 유예하고 5번째 줄 선고 유예하고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박스 밑 3번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주어지면 뒤에 선고받고 세 가지 확인하셔야죠. 앞에 적으셨듯이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형의 결격이다. 기억의 둘째 줄 끝에 따라서 있나요? 셋째 줄 다른 법률 밑줄 벌금형 밑줄 하시고 넷째 줄 300만 원 미만 밑줄 벌금형 밑줄 하시고 5번째 줄 끝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인데 뭐 선고유예 받은 경우 결격이다.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같나요? 다릅니까? 다르죠.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있어 선고받고 나오는 게 벌금 또는 벌금형이에요. 이건 형벌이에요. 과태료 처분은 법원하고 관계없고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는 게 과태료예요. 이것도 착시현상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확인하시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처분받은 자 나오면 결격이다. 과태료는 절대 결격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벌금 나오면 이 법인지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거 확인하시고 벌금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과태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시험 나올 때 되긴 됐어. 이게 모의고사는 간혹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니은은 체크해 놓으시고 니은의 첫째 줄 양벌 규정 있나요? 양벌 규정. 니은의 첫째 줄 가시면 양벌 규정 밑줄 하시고 몇 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는가? 몇 페이지 참조? 111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110 양벌 규정이니까 112페이지네. 11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양벌 규정이 있어요. 그때 고용인 갈 때 다시 여기 돌아와서 할게요. 그러면 거기 112페이지 가보세요. 112페이지 맨 밑에 3번에 형사 책임 있죠? 양벌 규정 있죠? 몇 페이지 참조? 75페이지 하단 참조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 75페이지 하단 밑에 부분이요. 참조.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하실 게 이제 넘겨보시면 76페이지 하단에 행정처분 받은 자 등 있죠. 1번 박스 안의 내용. 자격 취소 나오면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번하고 3번 묶으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으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 자격 취소 결격 3년. 등록 취소 결격 3년. 그럼 2번하고 4번하고 연결하시면 되겠네. 2번 자격이 정지된 자. 2번 앞에 누구? 자격 정지된 자 밑줄 하시고 2번 앞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적으시면 되죠. 자격 정지는 취소가 아니죠. 뒤에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밑줄. 만약에 소속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자격 정지 3개월 받았다. 그럼 몇 개월? 정지받은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기간 중이면 결격. 정지받은 기간만 경과하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4번 뭐 받고? 업무정지 처분 받은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받고 4번 앞에 개업 공인중개사 적으시고 만약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 중이어도 3개월 업무정지 기간 중이어도 내 가게 폐업은 할 수 있나 없나요? 폐업 신고는 내 가게는 내 임의로 폐업 신고할 수 있죠? 폐업 신고함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해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이미 받은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죠?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에 뭐는 가능해도 폐업은 가능해도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결격이니까 다음 시간에 배웠을 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5번 묶으시고 그러면 앞에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도 결격이기 때문에 원칙은 뭘 받는다? 등록 취소를 받는다. 다만 2월 이내에 해소하게 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했죠. 그럼 지금은 이제 5번에 업무정지 처분 받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인 누구? 법인 동그라미. 누가 업무정지 받았다고요? 법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만약에 3개월에 업무정지 처분 받았다. 그럼 법인은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법인은 가게 회사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그럼 법인은 숨을 쉬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법인이 등록한 사람이면 누가 일을 하다가
사원이나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야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 위반한 사원, 임원이 있는 누구에게? 법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 때렸다고. 그러면 회사문만 닫으면 효과가 있겠는가? 아니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도 결격인가? 뒤에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있죠. 사유 동그라미 발생한 뒤에 당시 두 군데 동그라미 하셔야 돼. 사유 동그라미 5번에 당시의 누구?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업 공용사 법인이죠.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이면 법인도 결격. 언제의 사원 임원? 사유가 발생한 당시이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할 때 사유 자리에 처분 당시 하면 안 돼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지 사유가 발생한 후의 사원임원 하면 안 돼. 사원 임원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A, B, C 세 사람의 사원 임원을 두고 법인, 갑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A, B, C 사원 임원이 2019년도 12월 20일 날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발생한 당시에 A, B, C가 있었죠. 그럼 나중에 업무 정지 위반 사유가 적발되겠죠. 적발되면 나중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A, B, C가 있는 누구에게? 법인에게 업무 정지 처분할 거 아니에요. 처분을 2020년도 2월 10일 날 법인에게 업무 정지 처분 3개월 때렸다고. 그럼 이때부터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결격이다 그 말이죠. 사유가 발생한 당시하고 처분 당시하고 시간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처분할 당시에 사원임원 조회 보니까 A, B, C 이외에 D가 추가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처분은 이때 받았죠. 사고는 이때 쳤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A, B, C가 결격입니까? 처분받을 당시에 있던 A, B, C, D입니까? A, B, C가 결격이다. 그 말은 여기 D는 여기 사고와 관계없죠.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업무 정지받은 법인 주어지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 요걸 꼭 확인하시라고. 처분 당시 하면 안 되고 사유 발생 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틀리고 나오시고 맞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함정 체크를 꼭 하시라고. 3월부터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문제를 지금 문제 교재 안에 있는 문제는 답이 다 있고 하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젖어버리면 문제를 혼자 풀 때 겁이 굉장히 나요. 혼자 문제를 오롯이 풀어봐야 뭐가 정확하게 내가 약한지 파악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야.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뭐 전범위를 다 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범위 다 보다 보니 공부량이 앞부분은 좀 기억나는데 뒷부분 또 하나도 못 맞춰 점수가 안 나도 실망하고. 어쨌든 뭐 모의고사는 시간 되시면 보시라고. 시간 되시면 연습을 꼭 하시라고. 옆에 언니 이번에 모의고사 볼 기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언니는 동생한테 니 이번에 모의고사 볼 기가 물어볼 필요 없어. 본인 판단해가지고 보시기 나왔다고. 자, 그걸 풀어놓은 게 옆에 77페이지입니다. 자격 취소는 이미 1번에 자격 취소 3년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온다. 자격 취소 후 3년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다. 기억의 둘째 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둘째 줄 끝에 또한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없나요? 없기 때문에 누가 될 수도 없다.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그 말은 공인이 될 수 없다 그랬죠? 동그라미 이거는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공인중개사라고 보면 온 천지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짝꿍이 소속이요. 정지 기간 중. 3번은 별표에 넣으시고 등록 취소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별표에 넣으시고 밑에 니은에 쭉 니은 책 해보시고 넘겨보시고 D가 어디 있나요?
디귿 별표하시고 디귿은 몇 페이지 참조인가 앞에 253페이지 참조 적어보세요. 253페이지 참조 253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253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있죠.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있죠.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78페이지 디귿 참조 적어 놓으시면 돼. 78페이지 디귿 참조. 1, 2월달에 요 진도 나온 부분이 이겁니다. 원칙은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취소 처분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년 동안 결격이죠. 그런데 보세요. 갑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다고. 현재 중개업을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등록 취소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간 결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253페이지는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개업공인사 갑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했다고. 예를 들면 이중 소속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 허용돼야 한대요. 절대 취소죠. 이중 소속을 위반해놓고 제재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했다고. 그러면 이 사고는 폐업 신고 전에 사고 친 거죠. 폐업 신고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죠. 일정 기간 중개업을 접었다가 다시 중개업하려고 재등록했다고. 재등록한 현재 위반 행위는 없어. 그런데 폐업 신고 전의 지위는 누구한테 그대로 승계돼요.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된다고. 현재 위반 행위 한 것은 없지만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속 위반 행위가 승계되죠. 그러면 누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등록 취소 받으면 원칙은 몇 년인데? 3년인데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받게 되어도 3년은 다 적용 안 시켰다는 거야. 이미 폐업 신고할 때 이전에 이중 소속 위반 행위로 인하여 폐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 취소를 이때 받았었더라면 이때부터 3년이 진행됐겠죠.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 받았었다면 경과실 요만큼 기간,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 중개업했어요. 중개업하자는 기간, 폐업 기간만큼은 공제를 시켜주겠다고. 그러면 폐업 기간이 1년인 누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3년에서 몇 년이? 1년이 빠지니까 2년간 결격이다 그 말이고, 폐업 기간이 2년인 누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2년 빠지니까 몇 년? 1년. 그럼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주어지면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했었더라면 이때부터 몇 년간? 3년간인데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해버리면 이미 받았었더라면 결격 기간 3년 다 지났네. 그러니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 할 수 없다고?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핵심 단어가 나중에 253페이지 가시면 재등록 폐업 신고 전 이게 주어진다고. 아, 그럼 승계 조항이구나. 그럼 우리한테 물을 게 3년입니까 아닙니까? 재등록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3년이다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뭐가 빠지니까? 폐업 기간이 빠지니까. 그래서 거기 78페이지 3 디귿 보세요 위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재등록 밑줄 언제의 폐업 신고 전 그 두 개 단어가 승계 조항이야.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3년에서 뭘 빼주겠다고?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그럼 한 개 적어보세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폐업 기간이 3년 초과 주어지면 이미 등록 취소 3년 다 지났겠네.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뭐 할 수 없다고?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5번 앞에 업무정지인데 5번 꼭 체크해서 읽으세요. 5번 업무정지 받은 법인 주어지면 우리한테 물을 게 뭐라고요? 언제의 사유가 발생한 뭐? 당시. 사유 동그라미 당시 그걸 꼭 체크하시라고. 업무정지 받은 법인 주어지면 사원임원을 묻는 게 아니고 언제의 사원임원이 결격입니까? 그걸 물으니까 사유가 발생한 당시. 첫째 줄 뒤에 사유 동그라미 당시 동그라미. 됐죠? 맨 밑에 양가로 5번은 사원 또는 임원 밑줄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누구도 누가 결격이면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인데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한 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했죠? 옆에 문제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밑줄 해당하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말은 등록할 수 없는 자는 소속이 될 수 없는 자. 그 같은 말 이해하시고 박스 안에 1번 어디 밑줄? 기억. 미성년자 밑줄 하셔야지. 미성년자이면 혼인했네,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네, 관계없이 결격이죠. 니은 어디 밑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부족한 자는 결격이다. 부족한 자일 뿐이고 부족한 자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까지 나오면 결격이지만 부족한 상태에 있을 뿐이죠.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 결격이다? 아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 나오면 그때 결격이지. 부족한 자 밑줄 하시고 밑도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T가 나왔네. 어디 동그라미? 집행이죠. 집행. 집행 나 앞에 확인할 건 없고 뒤에 집행유예 나왔죠? 그 언제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쓰는 게 결격이죠? 네 번째는 어디 밑줄? 일단 벌금형이 보이면 앞에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보셔야죠. 폭행죄는 이 법이요, 다른 법이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이지 다른 법이니까 300만 원 이상이어도 폭행죄 그게 답이죠. 결격 사유가 아니다. 넘겨보시고 기출 지문 스피드 있죠. 그거 풀고 마칩시다. 민법하고 민법은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 나오면 무조건 MP3 들으시고 동영상 볼 이유가 있으면 집에 앉아서 있으면 민법 동영상 꼭 보시고 속도가 1.2 배속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세요. 6월까지는 계속 들으시라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똑같이 사고해야 돼요. 법 과목은 우리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문 해석은 처음 익숙해질 때까지는 선생님과 똑같이 사고하셔야 돼. 혼자 사고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나하고 법 상식하고 안 맞다 그랬죠. 법 조문하고 내 상식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두 문제 틀리게 나온다니까. 담보 책임 같은 거. 제3자 보호 대상이 갈 때 선의하기 따지죠. 틀리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2차 하시는 분은 공법 하시고 공법은 다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죠. 공법은 국기법 잡으시고 개발법 잡으시는 게 3, 4월 동안 공부 아니에요. 좀 거기 점수가 나오면 이제 정비법 일부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중에 7개 나오는 2개 중에 1개 하시고 그게 6월달까지 공부 아니에요. 법 3개 정도 잡는 게 6월달까지 공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국회법 12개, 개발법 6개, 18개에다가 건축법이나 주택법 다 이런 25문제 중에서 20개, 18개 이상 맞추는 게 6월달까지 공부예요. 알고 푼 문제가 18개 나오면 45점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법 3개 남았잖아요. 거기서 50점 올리는 게 쉽다는 겁니다. 다 펼쳐서 수업은 들으시되 집중적으로 할 공부는 단계별로 하시라고. 농지법은 9월 이후에 하셔도 돼.
그 앞에 법 5개 가지고 하시는데 정비법은 난해하다면서요. 공부하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정비법이 힘들다 그러시더만. 그 정비법은 6개 중에서 한 2개만 기초 절차 있죠. 매년 나오는 건 어디 보시면 돼. 기출 문제집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빨리 수업하고 마치자. 자, 봅시다. 82페이지. 펼쳐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 널꽈락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먼저 하시라고. 애매한 부분을 체크하고 넘기시고. 그래, 빨리 50점 내시고 55점 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라. 지금 나중에 9,10월달 되면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뭐 1차 하시는 분, 개론 잘하시면 개론 잡으시든지, 개론하시고 중개사법 잡으시면 되고, 민법 잘하시면 중개사법하고 민법 잡으시면 되고, 그럼 되지 뭐. 좀 더 할 게 공간정보관리법 아니야. 하시면 되지 뭐. 등기법 그거야 뭐. 공법의 법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 끝나고 정 따신 다음에 공부할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책도 너무 많고, 좋은 책이 너무 많고. 이제 공법 공부도 국회법하고 개발법 이쪽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책을 봐도 너무 힘들어. 그 목표가 어쨌든 합격하시고 현장 나가서 토지나 상가 쪽 할 때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물론 계약의 기초를 배워 민법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저렇게 계약서 쓰는 사람은 누군가 공법적으로 공부를 좀 다 한 사람이에요. 사고 터진 사람은 그냥 관행적으로 뭐 지금 중개하는 사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거기 행위 제한을 찾아서 음식점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이 되는가. 땅이 매수인이 마음에 드니까 그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계약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박살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해도 일단 70억이야, 매매가가. 그걸 얼마예요? 수수료가 지금 양타 치면 1억 될 거 아니야, 대충. 그거 욕심부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보니까 공동묘지도 있고 난리야. 그 설명 안 해요. 그 나중에 매매 계약하고 주의 환경을 들어볼 거 아니야? 묘지도 설명 안 했죠. 행위 전에 식당도 가든도 안 되고 카페가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설명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박살이야. 그게 다 공법이에요. 민법 기초를 하시고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볼 줄 아셔야 되죠. 그 실무 나가서 공부할 게 재밌어요. 실무는 이런 책이 아니고 실전의 경험을 쭉 풀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겁니다. 자, 2분 또 흘렀네. 1번 등록 신청. 어떤 교육? 실무교육. 몰라도 82페이지요. 2번부터는 다음 주 배우셔야 되는데 진도 나간 만큼은 적어봅시다. 밑에 7번 있나요? 파산 선고받고 뭐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죠. 8번은 일단 어디 밑줄 해놓고 벌금 밑줄 해놓고 2번 맞죠? 얼마? 300만 원 이상. 뒤에 선고받고까지 확인하시면 몇 년? 3년. 맞죠? 9번은 어디 동그라미? 집행 나오면 앞에 확인할 필요 없고 유예 받고 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이죠. 뭐 10번이야.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다. 다음 주에 저기 몇 페이지부터 가니까 45페이지 접어놓으세요. 됐죠? 45페이지 안 했잖아요. 접어놓으시라고. 그 오시기 전에 복습은 뭐 듣고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1, 2월 달에 복습한 강의 있죠? 그거 20분, 30분 그거 듣고 오시라고. 듣고 오시면 칠판에 다시 적어서 복습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시라고, 6월까지. 요 과목은. 아시겠죠? 기출문제 나오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나중에 다시 6월까지 기출문제는 정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